제가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이 알아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보정당 운동을 좀 남들보다 오래 했고,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50살인데 31살 때부터 지구당 위원장을 했어요. 민주노동당 창당 준비하면서부터 지구당 위원장을 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뭐 그다음에 전 당적으로는 노동당에 있다가 정의당이 이제 통합하면서 있다는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장, 성북구 위원장을 18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정당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았고요.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이제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강의를 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롭게 신입당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특히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나서 들어오신 당원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 정의당이라는 게 어떤 당인지를 알려면 그냥 뚝 떨어져서 이제 생긴 정당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전 세계적인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보면 1918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들어진 한인사회당이라는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이 있는데, 그거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들 갖다 좀 훑어보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재밌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 활동을 하고 정의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한 거고요.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묶은 거고요. 제가 쓴 글도 한 2개 정도가 있고, 이 안에는 나머지 것들은 기존의 이제 진보정당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다 이제 제 편집을 제가 좀 한 겁니다. 그래서 1장이라고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대략 몇 가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이제 진보정당은 현재 독일 3인당에 대해서 3세대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브라질 노동자당까지 어쨌든 쭉 역사를 갖다가 훑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대부분 지금 현재 진보정치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는 장덕준이라고 하는 동지가 옛날부터 써온 글들을 같이 좀 공동 작업도 한 글도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요. 네, 157쪽부터 해서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회찬 선배가 옛날에 1999년 썼던 글, 이게 이제 노회찬이 생각하는 진보정당이란 무엇이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걸 할 거고,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에서 해방 이전의 진보정당부터 해서 최근의 역사까지를 주로 이제 민주노동당까지의 좀 이론적인 역사가 좀 담겨 있고요.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이 많은 분열, 그다음에 저쪽에 계시는 이거 한 번 주세요. 민주노동당 이후의 역사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실은 좀 부끄럽게도 민주노동당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분열과 결합의 역사였고, 어떤 거기에 상당한 어떤 노선이 있는 역사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강령을 비교해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강령적으로도 보면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수준의 강령에서 현재 정의당의 강령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유연해졌다, 말이 좀 부드러워졌다, 이 정도 차이이고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이라는 게 뭐냐를 얘기할 거고, 두 번째로는 1950년 이후에 한국사회 진보정당을 어떻게 건설하려고 지금 정의당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대략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어떤 파트를 갖다가 할 건지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1강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진보정당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큰 틀에서 방향 정도로 오늘 설명드리고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아마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은 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건데 저희가 하는 파트 정도 이 여기 있는 모든 그 전세계 진보정당을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파트만 강의로는 다룰 거고요. 여기 강의에 빠져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그냥 쭉 읽어두시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글을 하고 있어? 요즘 도구에 취약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초코파이 위에다 그걸 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나중에 저기 우리 개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문제 내용은 1시간 정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보정당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이따가 노회찬 의원의 글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 진보정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재밌는 게 이걸 갖다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그레시브 파티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걸 레이버 파티라고 대놓고 쓰거나 노동자 정당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소셜리스트 정당, 사회주의자 정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이 진보정당 자체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어각계층이라고 얘기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이 것과 같이 획을 같이 해온 역사예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그 정당이라는 게 정치를 하는 공간인데 인간 사회에서 권력이 행사되고 배분되는 모든 질서 그 행위 자체를 갖다 정치라고 보통 한다면 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권력 관계 속에서 갈등과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모든 운동 그 자체를 갖다 정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던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뭐냐?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노동자라는 게 왜 붙었냐라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노동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맞는 얘기고요. 노동자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대표되는 피어각계층 또는 피어각 계급의 어떤 새로운 세력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형성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게 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그 정책 지향을 가지는 정당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정당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주체가 결국에는 정당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주체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헤게모니라고 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강하게 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당으로서 어쨌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생산과 생활의 공간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에 따라 권력이 형성돼 배분되는 질서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이 자체를 사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 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왜 노동자만 있어요라는 얘기는 그 뒤에 제가 조금 더 노회찬 의원의 글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진보정당은 결국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조직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어각계층 계급의 세력들을 형성하는 것,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결국엔 그 표현이 결국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 강의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이제 노동자 정당 얘기가 결국은 현재도 존재하는 독일 3인당을 갖다가 이제 그 설명을 독일 3인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김준수란 사람이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노회찬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의당에 좀 입당을 하셨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20년 정도 갖다 같이 아주 가까이 활동을 해온